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큰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직접 출시한 이후에 고작 6주 동안 전체 물량의 0.6%나 매집했기 때문입니다. 6주 동안 쓸어 담은 비트코인이 12만 2천 개가 넘고 정확히는 12만 4,534.7845개, 액수로는 63억 달러가 넘는 규모입니다. 블랙록은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면서 228BTC를 매수했었는데 ETF 거래가 시작되고서 첫 주에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2,621개를 매집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보유량이 2만 6천 개로 급증했고 이때 총 투자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6주차의 블랙록은 33,474개를 추가했는데 주간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의 매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에 따라서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6주차 수준으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게 된다면 앞으로 2주 정도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19만 개를 넘어서게 되는 건데 아무튼 엄청 흥미로운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블랙록과 바클레이스는 JP모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기념비적인 담보 거래를 진행했다. 블랙록 CEO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질적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밝혔다. 유럽의 주요 클리어링 하우스인 유로클리어가 디지털 유로본드를 1억 600만 달러 규모로 처음 발행을 했다. JP모건은 자사 디지털 코인이 매일 10억 달러 가치의 거래를 처리한다라고 발표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2년 만에 처음으로 1조 5천억 달러에 근접했다.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바이낸스를 제치고 2년 만에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UBS가 홍콩의 부유한 고객들을 위한 암호화폐 ETF 거래를 시작했다. 일본의 대형은행 노무라가 이더리움 펀드를 출시했다. 블랙록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했다. HSBC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발표했다. 영국은 실물 경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태국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이 1억 3천만 달러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조디아 커스터디가 홍콩으로 확장했다. 위스덤트리가 블록체인 활성화 앱을 위한 더 많은 디지털 펀드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유로클리어에서 최초의 디지털 채권 발행을 시작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게 과연 올해 들어서 최근 30일 동안 모두 다 벌어진 일들인 건지 괜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잇따라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블랙록은 공식 서밋의 형태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기관 투자자들에게 자사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라고 설득을 하려고 내지는 강요를 하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했구나 이런 부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폭적인 가격 전망이 제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창업자 톰 리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3배 급등해서 15만 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연준의 금리 인하도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월에 출시된 전체 ETF들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이게 또 간단치 않은 장난 없는 상황을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1월에 출시된 9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에 출시된 전체 ETF들 가운데 운용자산 상위 20개에서 83%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9개 비트코인 현물 ETF 모두 운용자산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아크21셜스, 비트와이즈가 운용자산 상위 1위에서 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지금 미국 월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지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2년 만에 5만 2천 달러를 돌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 이건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건 참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 이응난감에서 장난감 형사가 바라봐도 참 난감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거대 기관 자금들이 스멀스멀 비트코인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포인트인데, 미국의 자산 운용사 거버 가와사키의 CEO 로스 거버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예정이다. 여러 비트코인 현물 ETF들 가운데 블랙록을 선택한 것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고, 특히 운용 수수료가 0.25%에 불과하다라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 월가 자본 세력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비트코인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블랙록 중심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월가의 제도권 안에서 재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꽤나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패턴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다소 전폭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때문,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분위기는 옵션 시장에서도 꽤 선명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QCP 캐피털 보고서를 보면 4월에서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비트코인 콜옵션 행사 가격이 주로 6만 달러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주에만 10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콜옵션 매수가 발생했고, 행사 가격은 6만 달러와 8만 달러였습니다. 12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비트코인 콜옵션 행사 가격은 10만 달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월 말에는 6,700만 달러 규모의 행사 가격 6만 달러 콜옵션의 만기가 도래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콜옵션이 6만 달러는 물론 8만 달러, 심지어 10만 달러까지 행사 가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콜옵션 매수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말해서 이처럼 높은 행사 가격에 대한 콜옵션 매수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매우 낙관적인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정리하면 엄청 많은 옵션 트레이더들이 엄청 빡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시장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은 2월 말 비트코인 가격이 5만 5천 달러를 넘을 확률을 64%로 내다봤습니다. 이건 이번 주 초에 베팅에 참여한 사용자들이 26% 수준으로 전망을 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3배 가깝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DL뉴스는 온라인 베팅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오히려 전문 트레이더들보다 보수적인 베팅을 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 데리비트에서는 3월 1일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또는 6만 2천 달러 상반까지 상승할 경우에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베팅에 트레이더들이 몰리고 있다. 미국 CME에서도 3월 만기 비트코인 옵션 가운데 행사 가격 5만 9천 달러의 콜 옵션이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분위기 자체 엄청 훈훈하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과매수됐고 과대 포장됐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이유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기 차트에서 과매수 수준에 도달을 하면 일반적으로 파티가 막 시작되곤 했다. 사이클 채널 오실레이터를 보면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1을 초과하면 과매수 단계를 의미하고 보통 포물선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된다. 반감기 즈음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과매수 상황은 앞으로의 가격 조정 가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상승장 초입에 들어서게 만들고 있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 며칠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받는 데는 채굴자들의 매도세 역시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가 알리는 크립토 퀀트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지난 열흘 동안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6,329개를 매도했는데, 가격이 4만 5천 달러에서 5만 2천 달러 위로 급등할 때 매도를 단행하면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6년 안에 비트코인 시총이 금과 비슷하게 될 거라는 꽤나 전폭적인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 CEO 데이비드 베일리의 멘트인데 이 양반은 6년 안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과 비슷한 수준인 13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비트코인의 자산가치 상승은 대규모 신용 확대와 소비자 지출 가속, 통화 정책의 실패로 발생할 것이다. 미국이 과거 개인의 금 보유를 금지한 행정명령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라면 코인베이스 등 주요 수탁기관은 국유화돼서 개인은 1BTC당 일정 금액을 보상받게 될 것이다. 코인베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연준의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들으면 콧방귀 낄 만한 소리로 받아들일 것 같긴 한데 통화정책의 실패를 통한 비트코인 시총 확장,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닌 기관들의 자금 유입입니다. 과거 비트코인 시장은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를 계기로 철저하게 기관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개미들이 언제쯤 이 시장에 다시 몰려들 것인가, 이 역시 시장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최근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복귀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지난 4분기 거래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고, 로빈후드의 경우에도 12월 거래량이 같은 기간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미국 개미들이 사용하는 코인베이스 앱의 다운로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등에 따른 암호화폐 가격 상승은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복귀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년 만에 52,000달러를 뚫어낸 지금의 상황, 원화로 치면 이제 전고점까지 1,000만원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미들의 복귀를 통해서 시장이 더 달궈질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분석가 플랜 B는 내년까지 비트코인이 60만 달러까지 도달할 거라는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현재 비트코인 1개와 금 26온스의 가치가 같아졌다라며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금 35온스에 해당하는 7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고 내년에는 300온스에 해당하는 6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 정도 숫자가 금과 비교했을 때 제시가 가능하다라는 점은 꽤나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남자 마이클 세일러도 비트코인과 금의 퍼포먼스를 비교했는데 숫자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금과 비교했을 때 급등했다라는 점을 이미지 한 장으로 보여주면서 2020년 8월 10일 이후 금은 1%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333% 상승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투더블럭 소속의 리서치 책임자 루카스 아우툼으로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6개월 안에 신고가를 경신할 확률을 85%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을 주도할 주요 촉매제로 5가지를 지목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신규 수요 진입,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미국의 대선, 글로벌 주요 헤지 펀드들의 비트코인 매집 가능성,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하나같이 과장이나 오버의 느낌 없이 객관적인 상황과 현실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라서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반감기 사이클은 비트코인 전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건 미국에서의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2015년 이후 가장 적다라는 점은 특히나 더 눈에 띕니다. 크립토 전문 미디어 크립토 슬레이트는 글래스노드와 코인글래스 등 온체인 분석 플랫폼들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현지 시간으로 2월 19일 하루에만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에서 빠져나갔다.
19일 기준으로 코인베이스는 205억 달러 규모의 39만 BTC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2% 미만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점유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출금된 비트코인은 새로운 지갑으로 분할 이체됐고 수령자들의 출금 목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익명의 주소로 비트코인이 옮겨졌다라는 게 눈에 띄는데 이런 물량은 장외 거래 데스크에서 새로운 유동성으로 활용될 수가 있고 셀프 커스터디를 통한 장기 보유 목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도 압력을 낮추는 부분이라서 가격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장외 거래 가능성은 큰 손들의 거래 물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여기에 셀프 커스터디 가능성은 장기 홀더들의 홀딩력이 장난 없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부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황들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안팎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가 요다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가끔 좀 멀리서 바라보면 많은 의구심이 사라지곤 한다. 월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은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월 종가는 강세 캔들이기 때문에 상승 마감을 하게 될 것이다. 월간 박스권 고점을 목표로 삼아라 이렇게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월간 박스권 목표는 전고 돌파, 그러니까 69,000달러 부근을 의미합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4년 만에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패턴까지 잘 형성되고 있다. 이 주기는 4년마다 반복된다. 반감기가 시작되면 상승세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4월 반감기까지 이제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반감기를 거치면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하루 채굴량을 900개 정도로 잡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450개로 훅 하고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립토 포테이토는 비트파이넥스 주간 리포트 내용을 인용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고래 투자자들은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대규모 숏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 홀더들의 6%만이 손실 상태인데 이건 초기 강세장 때 나타나는 패턴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도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12일부터 16일까지 22억 달러 넘게 유입됐다. 이 같은 자금 유입은 미국의 CPI 발표 직후 살짝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 회복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분석가 닥터 프라핏의 주장입니다. 이 양반은 많은 사람들이 반감기를 불과 60일 앞둔 지금 큰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지금은 상승 여력이 더 많이 있고 반감기 이후에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조정을 겪은 뒤에 올타임 하이까지 전속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반감기 전에 발생하곤 했던 되돌림이 이번에는 없을 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주장이 재밌습니다. 비트코인은 30일 안에 52,000달러에서 65,000달러 사이에 자리할 것이다. 60일 안에는 5만 달러에서 69,000달러 사이, 90일 안에는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 120일 안에는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 9월과 10월에는 10만 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해석을 뽑아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60일 안에 최소 5만 달러 이상의 자리를 할 것이라는 것은 반감기 전에 만에 하나 되돌림이 발생하더라도 기껏해야 5만 달러 수준, 90일과 120일 구간에서 제시한 가격을 보면 5월과 8월 사이에는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를 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120일 안에 고점이 8만 달러가 될 것이라는 것은 8월 전에 전고 돌파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맥락적 의미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고 돌파 시점이 엄청 앞당겨지는 것이라서 이래저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숫자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기대감 수준으로 정리가 될지 현실 속 숫자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긴 한데,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역시나 블랙록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TA 트레이더 앨런은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RSI가 상단 저항을 뚫어내면서 상승 추세 모멘텀이 증가했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여전히 좁은 박스권 안에 자리하고 있지만 매수세가 달라붙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게 박스권 상단을 뚫고 52,000달러 중반에 안착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상승장 2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월간 차트에서 윌리엄스 %R 지수가 상단 정점을 찍었는데, 이전 사이클에서 이게 발생했을 때는 항상 강세장 2단계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또 본격적인 랠리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윌리엄스 %R 지수는 현재 가격의 상대적인 위치가 과매수에 가까운지 과매도에 가까운지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 지표를 보면 지금은 추가적인 매수세가 달라붙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라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익명의 분석가 맥스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 적은 없었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벤트를 앞두고 역사상 처음으로 주간 캔들이 피보나치 618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4년 주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차이점에서 가장 좋은 점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거래소 공급 물량이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점, 이런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건 불리시, 강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동안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최대 이벤트를 통해서 4년 주기를 반복해왔습니다. 반감기를 거치고 이후에 어느 정도의 조정과 또 어느 정도의 축적을 거친 뒤에 반감기 1년 반 정도 뒤에는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감기 이후에 내년 10월 전후 시점에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전망은 확률적인 패턴, 통계에 기인한 아주 기본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반감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반감기 전에 처음으로 618 레벨 위에서 주간 종가가 마감됐다는 거, 이게 가격으로 치면 49,000달러 부근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는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엄청 빡세게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것, 하필 그 선봉에 선 플레이어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우리 돈으로 1경원 넘는 돈을 굴리는 블랙록이라는 것,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